자, 지난 시간에 폴리몰피즘까지 했죠.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리 CPU 구조 이게 머릿속에 박히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정도까지, 그러니까 개념적인 내용, 뭐 구체적으로 막 구현하고 이런 거 말고, 아, 대강 이런 게 되는구나라는 게 와닿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경험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한 폴리몰피즘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이제 복습하는 겸해서 다시 할 텐데, 이번에는 지난번엔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했죠. 제가 이제 한 코드에다 놓고 그냥 막 쑤셔 넣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코딩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머리가 터질 거, 위아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정신없고 막 머리가 꼬이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법을 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를 이제 고전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은 메모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죠. 메모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기억을 외부 장치에 의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뇌의 로드를 줄여주는 거죠. 코딩할 때 내가 사람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다 싶으면 나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은 분명히 그렇게 짜게 돼 있어요. 급하니까. 여러분 그 경험 했죠? 숙제 막 급하게 막 해야 되니까 일단 짜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은 평생 더 한가해지지 않아요. 그때 그 절박함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절박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코딩하면서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야근만 좀 덜 시켜서 내가 뭐 코드를 더 깔끔하게 정리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일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일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라고 뭐 이렇게 아주 좋진 않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단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는 되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헝가리안 포기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코딩 스타일이 있어서 또 제 코딩 스타일을 써요. 그런데 가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지만 ID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개발 환경 특성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코딩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게 편한데 옆에서 딴 사람은 여기에 맞춰라. 대표적인 사례가 요거죠. 요거.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뒤에 띠라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코딩 배울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 어릴 때 했으니까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다가 뭐 그 다음에 자바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보통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코드를 읽을 때 요거하고 자, 이거 사실 별 차이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큰 차이인데 남의 걸 인식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위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회사 갔더니 모든 코드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 방식이 좋더라. 그럼 맞춰야죠.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짓는데 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맞추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완전히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갔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배웠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약간씩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간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이 긴데 주의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방식이 뭐 앞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IDE가 점점 좋아지면서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멤버 베리어블인지 멤버 펑션인지 구분이 가고 편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옛날 책들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제가 볼 때 좀 표준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구글 코딩 스타일이란 게 있어요. 보면 자바, 파이썬 뭐 막 나오죠. C++ 이렇게 쳐보면은 C++ 스타일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얼마나 많이 싸우면 이걸 표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겠어요. 이거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문서 엄청 길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임플리시트 컨버전 뭐 이러면 뭐 이렇게 예제 갖고 엄청 길죠. 이걸 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싸워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논쟁을 하다가 나는 뭔가 고집을 부리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보면서 아 구글에서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자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여기 보이드로 넣잖아요. 왜냐하면 리턴 안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드디어 리눅스를 깔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또 그래서 학생들한테 리눅스 컴파일러 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 VI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딩할 때 마우스를 안 만져도 돼요. 황당하죠? 그 커서 움직이는 걸 마우스로 안 하고 키보드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처음에 버릇들이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릇이 들어있어가지고 쓰기 편하다을 생각하면은 또 이제 강의평가가 떨어지더라도 질러볼까 싶기도 하고 그건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할 텐데 호환성 문제를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GCC 에디터로 그 리눅스에서 요거 컴파일하면 에러 떠요. 리턴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환성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생겨요. 그 멀티 플랫폼 여러분들 지난번 실습할 때 사용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가 자기들 홈페이지에는 멀티 플랫폼이고 뭐 써있잖아요. 막상 코드 짜서 돌려보면 플랫폼별로 뭔가는 바꿔줘야 돼요. 그게 그래요. 그게 프로그래머의 삶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표준에 대해서는 좀 진짜 표준이란 건 존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두뇌를 유연하게 가지시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코딩 스타일도 절대적이진 않다. 절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속이랑 폴리몰피즘 배웠죠? 상속 폴리몰피즘.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만드는 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박스, 자, 퍼블릭, 다음에 void throw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죠. 코딩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메모를 하세요. 메모. 예를 들어서 자 구현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일단 뭔가 압박감이 느껴지면 뭔가 막 두들겨 보고 컴파일 안 되면 다시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능숙해지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용할 때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요거를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구현하면 끝나면 지우고 구현해서 끝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고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궁지에 몰리면 이거 안 보여요. 궁지에 몰렸을 때도 버릇처럼 이게 나오도록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클래스를 여기다가 그냥 구현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가 여기 한 10개쯤 들어가면 엄청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해봤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신없죠? 그래서 그걸 분리하기 시작해요. 마치 책에서 목차와 내용을 분리하듯이. 목차를 보고 아 여기에 이거 있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대신에 단점이 그렇게 하면은 단점이 뭐냐? 흐름이 안 보이죠? 흐름이 안 보이죠? 이렇게 내가 코드를 한 페이지 하는 이유는 한 페이지 하는 이유는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 내가 이거 짰었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뇌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흐름을 몰라도 짤 수 있게 분리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OOP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거예요. 내가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코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걸 짤 수 있게. 그래서 한 1년 후에 내가 다시 이걸 같이 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버릇이 들면은 굉장히 코딩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자, 일단은 코드가 굉장히 다 엮이면 지저분하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 한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에 넣어요. 두 개의 파일이 되겠죠. 헤더하고 cpp 파일. 자, 그 단계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어떻게 하냐. 파일 하나 만들어요. new 아이템. 그래서 헤더 파일 이렇게 하나 만들고 클래스 이름이 박스죠. 보통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 이름을 합쳐요. 왜냐하면은 외울 게 적어지니까. 뭐 만약에 뭐 박스 헤더 이렇게 치면 내가 머리에서 아 내가 헤더 파일은
여기 그 뭐 클래스 그 파일 이름에다 헤더라는 걸 붙였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오버헤드가 돼요. 엄청난 오버헤드가 돼요. 그러니까 확장자를 그냥 H로 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작업하는 과정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제가 타이핑 하나 하는 것까지 줄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도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오버헤드가 커져요.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한 기능이 있을 때 이런 게 하나 이미 존재하는데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는 분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리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근데 뭐 당장은 필요 없을 겁니다. 10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10년은 좀 오버인 것 같다. 한 1년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생성을 하니까 프라그마 원스라는 뭐 알 수 없는 게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 box.h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 여러 번 컴파일러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사용하다 보면 박스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걸 여러 군데서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그거 한 파일은 한 번만 컴파일러한테 들어가게 세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코딩할 때 막 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걸 컴파일러가 네가 알아서 막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편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클래스, 박스, 아까 있는 거 긁어다 붙일게요. 자, 긁어다 붙이는 이유가 저는 단어 하나, 아니 글자 하나도 웬만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코딩할 때 분명히 오타가 나고 인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가급적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걸 일로 옮긴다 그러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혹은 컷 앤 페이스트가 좋아요.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뭐 야근하고 뭐 하면 눈 침침하고 정신 몽롱하고 레드불을 더 못 마시겠고 막 이렇게 상태가 오거든요. 그때는 하다못해 영어 사전에 애플 같은 굉장히 단순한 단어도 인지를 못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하죠. 이 단어를 일로 옮기면 된다.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컷 앤 페이스트를 한다거나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오히려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표준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프라그마 원스를 거의 모든 컴파일러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요 클래스의 정의는 컴파일러가 딱 한 번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코드들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요. 디파인을 해주고 보통 뭐 이렇게 박스 H 뭐 이렇게 그 다음에 if defined 요게 제가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 하죠. 두 번 안 치고 타이핑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그죠? 요게 if define 이게 정의가 돼 있으면은 if not define이다. if ndf인가? if ndf인가? 요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요 클래스를 정의해라. 그 다음에 ndf 이런 식으로. 이게 왜 뜨지? 됐네. 그래서 리눅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요게 지금 제가 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반응하죠. 근데 요런 거 반응 속도가 리눅스에서 하면 좀 빠르다고 해요. 저 리눅스 쓴 지 한 10년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if 헷갈리네. 자, 구글 좀 찾아봅시다. if 프라그마 원스 정확히 해야 되니까. 여기 요거 보여요?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 가운데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을 넣는 거거든요. if not define, if ndf. 어제 강의 틀렸네. 틀렸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구현을 하면 이제 한 번만 되는데 딱 봐요. 요게 편해요? 요게 편해요? 이게 편하죠. 이거 쓰는 거예요. 표준은 아니래요. 표준은 아닌데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슈퍼컴퓨터 쓰게 되면 그거 유닉스거든요. 보통 유닉스는 또 얘기가 좀 달라요. 컴파일하기가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항상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막 윈도우즈에서 아주 잘 돌아가요. 누군가는 맥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맥용 그거 갖다 뭐 내가 그 크로스 플랫폼 그 API를 다 썼으니까 그냥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사람 따로 뽑아서 또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하나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박스 클래스를 여기서 쓰고 싶겠죠, 메인에서. 박스
my 박스. 자, 안 되네? 분명히 나 여기 박스다 했는데? 박스 여기 있죠? 있는데 경고를 하네? 화가 날 거예요. 분노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아이디가 통째로 자기가 모든 정보를 알아서 파악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 아이디하고 컴파일러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리눅스로 넘어가면 더 심해져요. 머릿속에 거의 뭐 코드 구조가 들어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땐 그랬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래서 box.h라는 놈을 가져다 쓸 거라는 걸 이렇게 인클루드를 해줘야 돼요. 여기 괄호 같은 경우는 보통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이 보통 이 괄호로 이제 인클루드를 할 수가 있고 뒤에 다 h도 없죠.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더블 쿼트 그 더블 쿼트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일을 갖다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컴파일이 될 때, 메인이 컴파일이 될 때, 시작점은 항상 메인이죠. 메인이 컴파일을 할 때, 박스란 걸, 클래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나중에 막 머릿속에 꼬여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한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 처음에는 보통 헤더 파일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헤더가 뭐냐면은 목차예요. 원래 의도는 헤더라는 건 목차예요. 그래서 유닉스 같은 데서 깐깐한 컴파일러로 컴파일할 때는 요렇게 어떤 그 디클러레이션이 있고 선언 요런 게 있어요라고 선언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피니션이 실제 바디예요. 몸체. 그래서 요걸 반드시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실제 내용 뭐 do something 요 내용은 CPP 파일로 가야 돼요. 이게 보통 원칙이에요. 그리고 분리를 해야지 나중에 그 폴리모피즘 같은 거 쓰기가 편해요. 그거 이제 이따 강의 끝날 때쯤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여기서 그 하나의 클래스당 헤더 하나, CPP 하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이름을 맞춰줘야 되겠죠? box.cpp 빈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름이 box.cpp니까 알아서 box.h랑 연결이 돼서 클래스 이름과 연동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인클루드 해줘야 돼요. box.cpp라는 파일에서 box.h라는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줘야 box라는 클래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멍청해 보이죠? 근데 컴퓨터에 이렇게 작동해요. 반대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한 시스템을 못 만들어요. 이따 폴리몰피즘 그 구현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경력 졸업할 때까지 좀 빡세게 프로젝트 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PP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box.h에서 제가 얘의 바디를 옮겨야 된다고 그랬죠? 보통 하는 방식이 카피를 보통 막 헤더에다 다 집어넣어요. 헤더에만 그냥 막 넣어야지 이 코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옮기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 코딩을 많이 시켰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뭐가 내용이 많으면은 많아야지 그 필요성이 와요. 안 그러면 그냥 헤더에 다 집어넣어요. 아마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헤더에다 그냥 쑤셔 넣으면서 할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하고 집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 모티베이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드로우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데피니션 바디 부분이 CPP에 있으니까 두 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바디는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 찍어주고 그런데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function definition for draw not found라고 돼 있죠. 나 분명히 정했는데 왜 없어? 이 클래스, 이 박스 클래스의 펑션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멤버 펑션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는 박스라는 클래스의 draw 멤버 펑션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이 요거 구현하기 시작하면은 요거 갖다 붙이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 뭐 헤더 파일 만들고 CPP 파일 만들고 요걸 클래스 위자드가 있어요. 클래스 위자드 요게 요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거 안 쓰거든요. 저는 이거 안 써요. 제 코딩 스타일도 있고 뭐 하여튼 버릇인데 요걸 사용하면은 요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안 할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거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인데 만약에 나중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뭐 리눅스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안 사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다 무료긴 한데 뭐 아이디를 안 사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타이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자드를 잘 안 써요. 이게 버릇이 언제 생겼냐면은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되게 얼기설기 배웠거든요. 책 펴놓고 아마 제가 석사할 때니까 십몇 년 전이죠. 그때 MFC를 바로 짜기 시작했어요. 숙제를 MFC를 그래픽스 수업을 듣는데 MFC 바로 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코딩을 잘 못하니까 위자드 막 쓰면 되니 뭐 이러면서 했더니 뭐 엉켜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그냥 제가 손으로 짭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고 싶진 않고 하여튼 학교에서 수업할 땐 손으로 다 타이핑해서 이거 만드는 걸 몇 번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숙해지고 위자드가 내 성격에 맞으면 위자드를 쓰는 게 좋고 혹은 내 습관에 맞게 클래스에 관련된 파일을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를 했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클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일단 인클루부터 해놓고 add하고 new item 그 다음에 클래스 circle 이렇게 하면은 서클 클래스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게 상속하려면 머더 클래스 만드는 거였죠. add new item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이름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virtual void draw. 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완전 가상함수. 혹은 이렇게 바디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식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건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무슨 내용일지는 절대로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는 어떤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리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그 다른 프로그래머가 혹시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드로우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자예요.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자식 클래스가 드로우라는 펑션을 알아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면은 이렇게 완전 가상함수로 넣어버리면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니까 막히겠죠. 구현을 하겠죠. 근데 디폴트로 사용될 드로우 펑션이 뭐 디폴트 드로우 펑션 for all children 이런 게 가능한 구조라면은 여기에 만들어주면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드를 안 했을 때 요게 호출이 되죠. 뭐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그럼 좀 편하겠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구현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욕은 먹습니다. 그래서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면서 설계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짜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론대로 밀고 가야 돼요.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 이제 멀더 클래스 상속을 해줄게요. 퍼블릭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근데 얘 또 경고 떠. 모르겠대. 분명히 여기 넣어줬는데. 왜 그래요? 인클루드 안 해줘서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얘는. 이 영역에서는, 이 파일의 영역, circle.h라는 파일의 영역에서는 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넣어줘야 되겠죠.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자, 됐네. 클래스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일단 잠깐 끊고